안녕하세요. 문현석의 이맘때, 이제는 내 마음을 만날 때입니다. 네, 신호등 소통법이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1월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. 실제로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관계의 기적을 불러오는 신호등 소통법,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오프라인 강의에서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. 또 실제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떻게 상대에게 전달했는지, 그래서 관계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까지도 함께 공부하고 또 나중에는 마음 공부 모임까지도 함께 할 거니까요.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상대를 혼을 낼 때가 있잖아요. 혼낼 때에도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잘 혼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상대가 실수를 하거나 큰 잘못을 하면 많이 혼내시죠. 뭐 엄마이기도 하고, 뭐 친구이기도 하고, 뭐 형제이기도 하고, 뭐 애인 관계이기도 한데, 주로 혼낼 때 어떻게 혼내세요? 아이고, 우리가 주로 혼낼 때는 상대방의 능력을 많이 무시하거든요. 아이고, 네가 그렇지 뭐. 아이고, 누굴 닮아서 이러나. 아유, 뭐 네가 뭐 잘하는 게 있냐,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말로 상대방을 혼내게 되는데, 이건 아주 최악의 방법인 거죠. 최악의 방법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혼난 이 대상자는 더 위축하게 되고, 위축하니까 일을 할 때 또 다시 실패하게 되겠죠. 자신감이 없으니까 또 실패하면 또 잔소리 듣고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고 또 실패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.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방법. 심리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겠죠.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. 혐오 소음 실험이라는 걸 했습니다. 이건 뭐냐면요. 집단에게 혐오스러운 소음을 들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바꾼 건데요. 첫 번째 집단에게는 혐오스러운 소음이 들리면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했어요. 버튼을 누르면 내가 탈출할 수 있고요. 두 번째 집단에게는 소음이 들려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 취했고요. 세 번째 집단에게는 소음도 안 들려줬어요. 그러니까 소음도 없고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죠. 그러고 난 후에 세 집단을 다시 한 곳에 모아서 혐오스러운 소음을 들려줬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? 첫 번째, 버튼을 누르면 탈출했던 집단, 그리고 세 번째, 아무런 자극이 없었던 집단은 혐오스러운 소음이 들리니까 나가려고 버튼을 눌렀어요. 그런데 두 번째 집단,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집단은 이 버튼을 누르면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. 이렇게 무기력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. 학습이. 또 유명한 실험이 이 벼룩 실험인데요. 이 작은 벼룩이 엄청나게 높게 점프를 하잖아요. 이 벼룩이 주로 자기 몸의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벼룩을 이 작은 이 유리병 같은 데 넣어놓는 거예요. 그럼 이 벼룩이 이 뚜껑까지밖에 뛸 수가 없겠죠. 일주일간 이 벼룩을 이 병 속에 넣어놓고 벼룩을 이제 통 밖으로 내보내면 벼룩이 자기 몸의 50배나 100배를 뛸 수 있을까요? 절대로 못 뜁니다. 그 유리병의 뚜껑만큼의 높이까지밖에 뛰지 못합니다. 이 벼룩은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만큼의 높이까지밖에 뛸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실험이 있는데요. 이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.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요. 잘 풀었을 때는 능력을 칭찬을 해줬는데, 잘못 풀었을 때, 실수했을 때 A 집단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을 꾸중했습니다. 아이고,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틀릴 줄 알았다 하고 자신의 능력을 비하했고요. 두 번째 집단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해줬어요. 노력이 좀 부족했다. 지금 사용하는 공식이 잘못됐다라고 꾸중을 한 거죠.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.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? 네, 모두 예상하신 대로 첫 번째, 능력을 혼냈던 집단은 새로운 수학 문제를 받았는데 위축이 돼서 그 문제를 풀기 굉장히 힘들어했고요. 풀기 힘들어하니까 금방 포기하게 됐습니다.
하지만 이 집단은 능력이 아니라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노력을 덜 했다고 혼낸 집단은 그 수학 문제를 끝까지 풀려고 하는 노력이 많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혼낼 때에도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이 좀 적었다 혹은 사용한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고 능력이 아닌 어떤 노력과 방법이 틀렸음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혼내실 때 어이구 누굴 닮아서 이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뭐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노력을 적게 한 것 같아.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아주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.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까? 라고 능력이 아닌 노력이나 방법을 지적해 주는 게 좋다. 그래야만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.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.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무기력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반복된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낙관적인 결과들을 또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기준을 낮게 차근차근 성공할 수 있는 작은 성공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목표가 100kg짜리 엿기를 드는 거예요. 근데 처음부터 50kg짜리 엿기를 들겠다고 하면 성공하기가 쉬울까요? 어렵죠. 성공하기 어렵습니다. 물론 사람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단계를 처음부터 50kg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는 10kg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10kg는 손쉽게 들 수 있겠죠. 그 다음에는 20kg. 조금만 노력하면 20kg 들 수 있습니다. 30kg, 40kg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츰 성공의 기억들을 많이 만들게 해주면 긍정적인 성공의 기억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더 많은 성취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.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혼낼 수 있는 방법. 첫 번째, 그 사람이 설사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혼내지 말고 조금 노력이 부족했음을, 그리고 이번에 선택한 방법이 잘못됐음을 혼내야 한다.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한 단계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만들어서 성공의 기억들을 많이 기억하게 만들어라. 그럼 설사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축적되어 있는 성공의 기억 때문에 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. 자, 아시겠죠? 이제 지금부터는 설사 화내고 혼낼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나무라지 마시고 이번에는 노력이 부족했음을, 그리고 선택한 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을 해 주시고요. 목표도 단계별로 잡아서 성공의 기억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더 멋진 부모님, 또 더 멋진 친구, 그리고 더 행복한 이성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